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그 상법보험편, 실력 따지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시안을 먼저 만들어 보았어요. 왜냐면은, 재배학이라든지 농업재보험 법령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오리엔테이션 없이 시작하더라도 공부 방법만 제가 안내해 드렸으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되겠는데, 상법보험편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어떤 큰 기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나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복귀점을 가지고 대부분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뭡니까? 진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야 복귀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큰 줄기 있지 않습니까? 큰 기준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재배학 공부할 때도 그랬죠. 그쵸? 야, 우리가 단편지 시기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큰 줄기를 알고 나니까 다 그것이 수학 공식처럼 탁탁탁탁 아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한 큰 기준, 그것이 보니까 딴 데 가도 재배 기술에 가도 그것과 재배 환경과 접목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느끼셨죠. 특히나 법 같은 경우는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합니다. 0.00001까지도 그런 사항까지도 예견을 해가지고 법 규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하고는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그 의미, 그죠? 그런데 그 의미를 갖고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시안을 오늘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큰 기준을 한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요 그림이 뭐냐면, 제가 뭡니까? 상법보험편 표지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이제 오래 붙이게 한 건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이제 여쭤보자면, 법에 만약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하고, 일반 계약서상의 내용하고, 좀 상반돼요. 예, 그러면은 어느 것이 우선하겠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 규정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우리 현재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법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아마 사적 자치의 원칙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사적 자치의 원칙.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가가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예, 사적 계약에 대해서는 국가 간섭하지 하면 안 돼. 그것이 바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쉽게 말해서 강자가 약자하고 그 계약을 맺을 때 불공정한 계약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국가가 간섭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간섭해야 되겠어 하고 조금 이렇게 지금 변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상법보험편도 사법 중에서, 예, 사법의 특별법이죠. 그죠? 예, 특별법이에요. 상법. 그 상법 안에 보험계약법이 관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특별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결국 이것도, 사법이잖아요. 그죠? 사법이다 보니까 국가가 가능하면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딱 설명을 드리면, 상법에는 많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 한 50여 개 조항밖에 안 됩니다. 시험 범위에 있는 거. 그런 50여 개의 법규정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그 법규정이 다 뭐다? 하면은 대부분의 임의 규정이에요. 이 강행 규정은 별로 없습니다. 우습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제가 뭐라고 돼 있나요? 보험 약관이요 돼 있죠. 그죠? 예, 우리가 2차 시험이 공부하는 게 바로 이 보험 약관을 공부하는 겁니다. 계약서. 보험 사고 이런 경우면 보상해 줄 거야. 이런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줄 거야. 이런 경우에는 보상 안 해준다. 책임은 언제부터 우리가 그 보험 사고에 대해서 책임 져줄 거야. 보험 계약했더라도 그때부터 책임 안 질 거야. 이런 식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약관에다 다 집어넣어 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약관의 내용이 뭡니까? 상법의 임의 규정보다는
더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러면 임의 규정을 왜 있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사인 간의 계약을 여러분들 뭐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썼는데 어떤 내용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야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만약에 뭡니까 정하지 않고 계약을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뭐가 적용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임의 규정이 적용되네. 만약에 그 계약서상 내용이 없을 때, 야, 그리고 상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따른 거. 보충적인 역할만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약관을 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준거 기준은 될 수 있겠죠. 야, 이렇게 합니다 하고 돼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가지고 약관이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100% 이걸 100% 뭡니까?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상법에는 보면 대부분 그 임의 규정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뭐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게 다 임의 규정입니다. 약정이 있으면 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 이 약간의 그 기술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따른다. 그 의미가 그거예요. 그런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것이 없더라도 임의 규정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그 법조항 한 개 한 개씩 거의 이제 대부분 강의를 진행할 텐데 그럴 때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상법보험편을 배우는 것이 대부분 무엇을 배운다? 예, 바로 요겁니다. 예. 그 농작물 재보험 약관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은 임의 규정보다 더 우위에 있다. 라고 요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뭐 오늘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상법보험편이 어떻게 이제 돼 있나 하면은 638조부터 664조까지가 뭡니까 보험계약법 통치라고 해갖고 보험은 손해보험도 있고 인보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 보면 인보험은 안 나와요. 예, 손해보험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인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조항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보험계약법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보험과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따로 법조항 하나하나 강의 진행하면서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5조부터 682조까지는 이제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법조항 있죠. 예, 그것을 갖고 손해보험 통치기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강론이 나올 거고 보험계약법에는 그 다음에는 또 인보험 있죠. 인보험 통치기 있고 인보험도 같이 있겠죠. 그죠? 인보험도 보면 상해보험도 있고 질병보험도 있고 뭐 생명보험도 있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따로따로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험보험이 아니니까 논의를 해도 되겠고 손해보험 중에서도 강론에 손해보험만 따져도 자동차보험 여러분들 아시죠? 보증보험, 책임보험, 해상보험 이런 거 또 운송보험 이런 게 다 손해보험이에요. 근데 그 손해보험 중에서도 우리는 시험 범위가 화재보험만 나와요. 왜냐면은 우리 시험이 왜 그런가 하면 농작물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만 보상해 주거든요. 그래서 화재까지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래도 화재까지만 나왔지만 그래도 다른 거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보증보험, 책임보험, 이 손해보험 강론까지는 공부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 요런 강의만 들으면 진짜 정말 완벽합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하니까 강의 내용만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제가 장담드리지만 100점 맞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별로 많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50개 법조항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요. 제가 공부 방법론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요 구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법조항 설명할 때 쉽게 말해서 타인을 위한 보험 구조에 가면 제가 요 내용을 새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25문제가 나오잖아요. 실제 말에 타인을 위한 보험이 거의 해마다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 복지적 문제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지만 그 타인을 위한 보험의 구조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가 5문제 정도 돼요. 다 그 구조로 해갖고 타인을 위한 보험의 구조로 해갖고 사용도 나오고 다른 법조항이 있더라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도
미리 한번 살짝 우리가 맛보기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인보험과 관련되는 걸로 나오지 않고요. 사례형으로 나오더라도 손해보험 무조건 넣고 손해보험 계약 구조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구조를 아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화재보험까지만 공부를 시험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무조건 넣고 뭐가 나오면 화재보험과 관련된 걸로만 그 사례형으로 나오고 있지 다른 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만 정확히 한번 우리가 그 이해를 하면 되겠고, 나머지 뭐 간주한다, 추정한다, 뭐시 해제, 해지, 의미 차이, 무효와 취소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법 규정에 가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구조가 어떤가? 예, 손해보험입니다만 우리는 보험 계약 구조, 인보험, 이거는 여기 제가 인보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여러분께서 일단 무시하셔도 돼요. 아셨죠? 무조건 놓고 손해보험의 계약 구조로만 출제가 되고 있다 하는 점 아시면 되겠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이 어떻게 계약되냐면은 보험회사가 있을 겁니다.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한다. 요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계약자가 한 명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보험 사고 나면 1억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험료도 1억을 내야만이 그것이 계약이 승소되겠죠. 예, 뭐 10만 원만 받고 그 한 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보험회사가 그걸 하겠어요? 야, 10만 원 받았다가 사고 나면 1억을 줘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수의 당사자가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서가 미리 정형화된 거. 야, 언제부터 이게 보장을 해줄 거야. 야, 이런 경우에는 보장 안 해준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보험과 관련된 그런 계약에 관련된 것을 다 약관을 미리 일적으로 만들어 놨다가 수만 명, 수십만 명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계약서 가지고 보험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부합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약관 갖고도 따로 그 한 강의로 공부를 할 거고, 보험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이거 갖고 한 강의로 할 거고, 또 보험료 납입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갖고 또 한 강의로 진행할 거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그럼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될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는가, 그런 것이 다 지금 현재 상법 보험편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고 한 강의 한 강의로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더 필요해요. 예, 뭐냐면 피보험자가 있죠. 예, 쉽게 말해서 이 피보험자가 뭐냐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 예, 인보험은 일단 돈 내라고 하고요. 예, 그 손해보험은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자동차 보험을 들면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났을 때 보험금이 지급받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자동차의 소유권자, 그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예, 이런 걸 갖고, 소유권을 갖고 피보험이, 저당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어떤 권리죠.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피보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피보험이. 예, 요것도 제가 손해보험 통칙이 있지 않습니까? 손해보험 통칙은 이 과목의 보험의 기초론이 다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농작물 재보험 공부할 수 있도록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볍게 하여튼 피보험자가 있더라.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소유권자가 보험 계약하면은 이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되는데 소유권 있는 사람 따로 있고 계약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물에 임차해서 들어갔다 치면은 근데 내가 임차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잘못돼 갖고 화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손해 난 만큼 건물주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치면 어떻게 보상해줘? 건물 잘못되면 수십억이 날아갈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화재보험을 가입을 할 겁니다. 그죠? 화재보험 가입할 때 내가 가입하니까 계약자가 되겠죠.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될 거고, 그죠? 근데 그 피보험자가 누구냐면 건물주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자니까, 피보험 이익이 있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것이 피보험자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가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 제가 한 5문제 정도가 타인을 위한 보험 구조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경우구나. 그러면 자기를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보험은 뭔가? 그걸 당연한 거, 뭐 90% 이상이 다 자기를 위한 보험이지 않습니까?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같아요. 손해보험이라 하더라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 할 이유가 없죠. 그건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냥 보험이다 하고 하는 거고,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다른 경우만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라고 그 하나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해당 법규정에 가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기출문제 풀면서 또 다시 또 설명드리고 하니까 오늘은 이런 것 정도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 정도는 꼭 기억하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 10회 문제도 요 구조를 갖고 1번 문제로 나왔는데 뭐 다들 쉽게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상법 보험편 강의를 8회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문제가 너무 사실 난이도가 쉽게 나오다 보니까 뭡니까 다들 공부를 막 이렇게 자세히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아주 그냥 막 간단하게 법조항만 대충 눈으로 스캔해 갖고 가도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뭔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이제 의욕도 상실하고 했지만은 제가 이제 카페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뭡니까 강의를 이제 1차 강의를 처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적어도 내 강의를 들어서 듣는 분들만큼은 1차 시험만이 아니라 2차 시험도 당연하게 그에 합격할 수 있도록 미리 1차 시험 공부할 때 2차 시험 공부에 필요한 지식을 미리 같이 여기에 녹여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초심의 마음이었거든요. 8회 처음 강의할 때. 근데 그것이 참 안 되고 또 제가 무료로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막 그것이 조금 의욕이 상실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제 강의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 너무 열정적이다. 진짜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해가지고 지금 카페도 갖게 되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응원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그래 내 조심의 마음 잃지 말고 1차 강의 때도 진짜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제 재배학 강의 여러분께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필요 없는 내용은 과감하게 이까지 공부하다 보면 도리어 중요한 걸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도리어 뭡니까 공부량을 줄여주는 강의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법 본편도 마찬가지고 농업재법 법령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하게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은 과감하게 도려내는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의 흐름이 어떤가 하면 시험 난이도가 조금씩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10회만 하더라도 1차 시험이 어떠냐면 한 10% 정도 합격률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10%에서 5% 정도로 도리어 내려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뭡니까 합격자 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1회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제 나름대로 유추해 봐 보니까 당연하게 10회 시험 문제 제가 상법 보험편 공부 방법을 안내 드렸죠. 거기서도 보면 예전과 다르게 현재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 딱 제가 그걸 안내를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포함시켜 갖고 조금 더 뭡니까 그런 문제도 나오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이번에 실력 따지기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강의를 준비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교재에 보면은 뭡니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문제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법규정과 관련되는 문제를 따로 뭡니까 뽑아가지고 뭡니까 법규정 순서대로 제가 따로 이렇게 교재에다 편집해 놨어요. 그거는 뭐냐면 정말 아마 공인중개사님들은 좀 아마 딱 납득이 될 겁니다. 대망 보시면 사실 중개사 시험만 하더라도 민법 같은 거의 8페이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공부를 대충 해갖고는 사실 이거 뭐야 하고 지문을 읽는 데만 해도 아마 1분 넘게 걸릴 정도로 굉장히 지문도 길고 굉장히 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께서 만약에 우리 시험 보면 뭐 이렇게 쉬워하고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정사 문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11회 시험에서는 분명히 변화의 폭이 있을 거다. 저는 항상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야 이게 나왔으니까 공부하세요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제 강의는. 그래서 11회 때는 분명히 변화 폭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손해 사정사 문제는 제가 마무리 특강 해갖고 시험 전에 제가 요 실력 따지기에서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 강의 들어보면 야 진짜 그 내용 그대로 그 내용만 큰 틀만 알면 야 사정사 문제도 쉽게 풀리는 것을 다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비록 교재는 뭐 1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만은 사정사 문제도 거의 뭐 다 풀 수 있을 정도 그 내용이 다 함축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마무리 특강 때 따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금 제가 3점포로 빠졌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죠? 뭔 거를 특별하게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설명도 없이 슬라이드 몇 장 만들어갖고 그냥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강의 기법이나 이렇게 좀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는 하여튼 법규정대로 50개 법조항밖에 없으니까 법규정 순서대로 제가 만약에 뭐 7강을 하면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 11회 시험에서 7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거의 50%예요. 예, 그 7번 문제 안 나오면 6번이나 8번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25강이면 딱 정확하게 제가 강의한 데서 강의한 내용이 아닌 다른 문제가 나왔다 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질 정도로 내용만큼은 제가 강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눌해 가지고 좀 전달도 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 내용만큼은 여러분께서 뭐 제비학은 제가 좀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고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했지만은 제가 상법 본편하고 농업재보험 법령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들으셔도 한 번만 딱 들으시면 뭐 80명 이상은 무난하게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1강 보험계약의 성립헌법부터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1강 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험계약의 이의가 나올 확률이 2년에 한 번 꼴로 한 문제가 나오고요. 보험계약의 성립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1.5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이걸 뭐 따로따로 해갖고 25강 말고 26강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 강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 하는 점만 이해해 주시고 딱 봐보면 법조문도 딸랑 2개죠. 요걸 갖고 한 강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뭐 법조문만 설명할 것 같으면 5분 안에 끝나겠죠. 그렇죠? 야,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이렇게 나오죠? 기출문제 풀어주고 또 하면 10분이면 끝나요. 그렇지만 그렇게 제가 강의는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배학도 제 강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문가가 강의하는 것보다도 쉽게 설명해주고 쉽게 이해될수록 해주니까 제 강의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법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은 제가 많이 알겠죠. 막 아는 체 하면서 막 강의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도리어 재배학과 같은 방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법을 대부분 이제 그 상법 본편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뭐 이렇게 막 예전에 많이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쉽게 이해하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나이도 있고 이러다 또 전공도 또 법을 전공하지 않고 전혀 다른 걸 이렇게 전공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렇게 공부하시기가 어려워하시는 것을 제가 조금 봤습니다. 교재도 다 안내되어 있는데도 이해를 잘 못하시고 이런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강의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법조문이 있으면 쉽게 일상생활과 연결해가지고 사례형으로 설명도 하고 특히나 뭐 손해보험 통식 쪽에 가면은 100% 이제 농작물 재보험과 관련된 돼 있다 보니까 농작물 재보험과 관련된 사례로 설명을 해가지고 법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런 것과 관련해 갖고 강의 진행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평가사가 전문 강사로서 강의하는 거 1차 강의하는 분들이 사실 안 계십니다. 그렇죠? 예, 대충 공부하고 법규정만 대충 막 그냥 한 분들이 그냥 뭐 2차 강의를 하기 위해서 1차 강의를 같이 곁다리로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손해평가사의 어떤 그런 걸 정확하게 녹여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도 않고 특히나 또 법을 종료한 분들 같으면은
저는 그 뭡니까? 오직 손해평가사 강의만 하지 않죠. 손해사정사 강의도 하고, 뭐 공무원 시험 할 때 상법 같은 거 시험 본다 면 그런 것들도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오직 또 법적인 용어만 써가지고 법률적인 지식만 갖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조금 또 강의를 들어서는 또 쉽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법본편 강의, 실력다지기 강의는 정말 초심자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무엇이 중요하고 이 규정이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이렇게 청취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25강 마칠 때까지 정말 박승희 강의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